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부동산 재벌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1987년 출간한 저서 디 아트 오브 더 딜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그를 사업가 이상의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MBC의 리얼리티 TV쇼 디 어프렌티스를 통해 You a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는 2016년 기존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한 사업가에서 리얼리티 TV 스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은 21세기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정치 지형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한 명의 대통령 탄생을 넘어 기존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언어, 그의 정책, 그의 스타일은 전례 없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4년은 미국 사회에 깊고 선명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영향력은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애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현대 사회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과 그 이면에 작동하는 다양한 힘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업가 시절부터 백악관 입성,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했으며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우려했을까요? 이제 그 거대하고 논쟁적인 서사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의 트럼프 타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를 정치적 쇼맨십이나 또 하나의 가십거리로 치부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제 부시,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와 같은 쟁쟁한 기성 정치인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의 출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간결하고 강력한 슬로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제조업의 쇠퇴와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경제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던 러스트 벨트,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더 포 같은 맨 앤드 위민이라 부르며 자신만이 그들의 대변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TPP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주범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비록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컸지만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안감과 분노를 자극하며 엄청난 상징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트위터를 마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확성기처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류 언론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이기까지 한 거친 언사는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성 정치의 위선과 가식에 염증을 느끼던 유권자들에게는 솔직함과 진정성의 증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들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여 조롱하고 토론회에서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테이프 유출과 같은 치명적인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그는 결코 사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기득권층의 마녀사냥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비판이 거세질수록 지지층을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당시의 분위기는 그의 반항아적 이미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8일 모든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 덕분에 전체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핵심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DC로 대표되는 기성정치 엘리트 그룹에 대한 대중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억눌린 분노가 극적으로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 TV 스타였던 아웃사이더가 세계 최강 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깊은 반층과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승리를 통해 백악관에 입성한 그가 펼쳐낼 정책들은 취임 전부터 이미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외쳤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경제, 외교, 이민 등 다방면에 걸쳐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으며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2017년 통과된 텍스 커츠 앤드 잡스 액트입니다. 이 법안은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 소득 세율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임기 동안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주가 상승 등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환경보호청 EPA를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환경, 규제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던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의 족쇄를 풀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무역 정책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취임 직후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은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농가와 일부 기업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상호 이익이 아닌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며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다자주의 질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 정책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화염과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다가도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추가로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 및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아브라함 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중동 정책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민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취임 초부터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특정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종 및 종교 차별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혼란과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차례의 법정 다툼 끝에 수정된 형태로 시행되었지만 그의 반이민 정서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부모와 아동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은 비인도적이라는 국내외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으며 결국 정책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수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강력한 지지와 격렬한 반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미국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논란은 그의 독특한 리더십과 소통 방식과 결합하여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과 소통 방식은 그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가장 극명한 호불호를 만들어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이 따르던 정제된 화법과 신중한 태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침없이 그리고 즉흥적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은 단연 트위터였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트위터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정적들을 공격했으며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트위터 정치는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표나 정교하게 조율된 정책 발표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날 것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례 없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의제를 설정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등 기존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의 트윗을 통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그의 소통 방식이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극단적으로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국민의 적이자 페이크 뉴스라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는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류 언론 보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객관적 사실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포스트-트루스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리트윗하거나 자신의 취임식 인파가 역대 최대였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그의 언행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그의 발언들은 종종 인종, 성별, 종교 등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2017년 샬럿츠빌에서 벌어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해 양쪽 모두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회를 애국적인 우리와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로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설정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분열의 정치를 구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예측 불가능성과 강한 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는 관료 조직의 보고나 전문가들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직감과 사업가적 협상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중심의 리더십 스타일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파격적인 외교적 성과를 낳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그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참모들은 가차없이 경질되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리더십과 소통 방식은
강력한 지지층에게는 기득권에 맞서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반대층에게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파괴하는 독단적이고 위험한 선동가의 모습으로 비치며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이어졌고 결국 두 번의 탄핵 소추라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두 번의 탄핵 소추라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은 2019년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촉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강력한 정적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대한 부패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를 명백한 권력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당파적 표결 끝에 부결되어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은 그의 임기 마지막을 뒤흔든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점거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수개월 동안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의사당으로 행진하여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에 고무된 시위대는 의사당에 난입하여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원은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내란 선동 혐의로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비록 퇴임 후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지만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 소추를 당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그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비판이 그의 재선 가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선거 사기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스톨른 일렉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거 캠프는 여러 경합주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평화로운 승복이라는 오랜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는 그의 이러한 주장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었으며 미국 사회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화당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 여부는 공화당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돌며 대규모 정치 집회를 열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관련 회계 조작 혐의 등 여러 건의 형사 기소에 직면하며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은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들, 즉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기성 정치와 주류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 인종과 문화를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 심화 등이 응축되어 폭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소외감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파고들어 권력을 획득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의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의 메시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제와 갈등, 증오의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트럼피즘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공화당을 지배하고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남아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행보를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가능성을 동시에 성찰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사법적 문제와 정치적 행보에 따라 미국과 세계의 미래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